반갑습니다. 그 뒤에 잘 들립니까? 제가 오늘 할 강의, 똑같은 강의를 제가 이틀 전에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할 인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코트라에서 인도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제가 할 시간은 거의 또 쉬는 시간 감안하면 10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막 날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많이 갔어요. 정부에 있을 때도 갔고 코트라 있을 때도 가고 굉장히 많이 갔고, 참 비즈니스 하기가 우리 아까 대사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쉬운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늘 입장이 같이 일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얼마든지 그 말하는 국가 의사를 결정되면은 집행이 어떤 그 일관성을 갖고 집행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 뭐 다른 개들도 그렇지만은 인도의 경우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가서 가장 현지화를 잘하고 가장 일본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사님께서 인도가 뭐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뭐 언제는 세계 경제 3위권이 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은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한국이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나라다. 아주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서는 인도를 한번 대해 주시고, 또 인도는 그냥 인도 자체로만 볼 게 아니고 전 세계 속에서 그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인도를 한번 봐주시면 인도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쓴 책들 뭐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첫 페이지에 여기 담았냐면은 우리는 참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진 그 갈시를 다 받으면서 우리 경제를 시작을 해서 또 하다 보면은 또 조금 해외 수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진 통상마차는 다 겪었죠. 미국인이 중국인이 뭐 다 겪고, 그러다가 좀 될라 하니까 또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고, 또 수년 전에도 리만 브라더스 그때 그 국제경제 위기 때도 우리가 아주 위험했고, 근데 이런 걸 다 겪고 한국은 이제 세계 그 수출 7위권까지 와 있다. 이것은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어려울수록 우리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니면서 소위 희망 전도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디 가서도 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계 경제 어려울 때 제일 끝으로 망할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금년에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한국 주가 오르는 거 보면 아주 일희일비하고 속보성으로 뭐 조금 그리스가 지원 조건을 갖다 수락하면은 뭐 이제 유럽 위기가 다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확 주가가 뛰고, 또 아니면 확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단기적 전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크게 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거품이 꺼져가는 멀었고, 이걸 갖다 어떤 살리는 모멘텀을 찾기에는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다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다 나빠요. 전 세계로 봤어도 나쁘고, 유일하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과 똑같은 건 미국 하나입니다. 미국은 1.8%, 작년도 1.8% 성장이었고 금년도도 1.8% 성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미국은 어느 정도 좀 세계 경제에 어떤 희망의 빛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보이고, 지역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뭔가 이제는 반짝 경기 아니라 대세로 좀 회복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얘기한 거 보면은 셰일가스 같은 게 나와서 그 에너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IT 분야에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경기를 주도하지 않나. 제조업이 좀 살아남고 유럽은 나는 저 중국이 나와서 도와주기 전에는 당분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뭐 기본적으로 답답한 나라고 현재요. 무역 적자가 난 이런 상황이고 그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라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중국이 어떤 중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이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모든 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경제가 작년까지는 말하자면 인프레를 갖다 억누르는 안정 정책으로 써봤는데 금년도 들어서 다시 경기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심지어 4% 성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국이 4% 성장하면 세계는 완전히 골병 들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중국의 지방 부채가 엄청 심합니다. 저 후젠성이라든지 절강성이라든지 광동성 같은 데 보면은 토탈 합쳐가지고서는 2조 6천억 위엔의 지방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거래하면서 그 리스크를 갖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신흥국 여기는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기회가 많은 시장이지만은 동시에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이 따른다. 지금 신흥국의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6.9%입니다. 선진국 같은 2.1%인데 3배가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요새 어디 가서 7% 투자해서 7% 수익 낼 때가 어디 있어요? 7% 정도의 물가가 오른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투자하는데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그래도 유망한 거는 아직은 이쪽 신흥국이다. 인도라든지 인도는 특히 이따 자세한 설명을 하시겠지만 특히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높았죠. 높고 또 최근엔 경기 상황도 그렇게 작년처럼 막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도라든지 아시아, 중국 여기가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들어가서 뭔가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시장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넘어가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전체 흐름 중에서 굉장히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이 판하고 그다음에 구미의 판하고 상당한 충돌이 좀 오고 있다. 가장 큰 충돌의 사례는 뭔가 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한중일 FTA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하고 FTA를 했지만은 더 나가서 TPP라고 이미 미국권하고 북미권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호주까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일본까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을 끼워가지고서는 완전히 패시픽을 낀 나라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한중일이 FTA라면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경제권이 돼요. 이쪽 TPP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세계 가장 큰 경제권이 되고 이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다툼 이런 게 아주 치열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대항해서 한국이 잘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합종연행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100불짜리에 이 마오쩌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원래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로 결코 여기는 이제는 그렇게 으르렁대면서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최고의 유착 관계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맨날 서로 중국은 미국 보고 제발 돈 좀 그만 찍어내라. 미국은 중국 보고 위안화 가지고 너무 장난치지 말고 제발 좀 위안화 값 좀 제대로 좀 올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가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역시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 간에는 하루도 서로 간에
그 경제 교류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게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중국이 2010년도에 1,845억 불 흑자를 냈는데 미국으로부터 낸 흑자가 1,818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또 거의 1조 불 정도를 갖다 이미 미국의 국공채에 물려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또 중국의 그 값싼 상품을 갖다 안 쓰면 하루도 못 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저는 세계 경제를 갖다 어느 정도 그 파국으로 가지 않고 몰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봅니다. 최근엔 굉장히 그 여러 군데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뭐 오큐파이 월라든지 내 1%의 그 1%의 부유층이 결국 나의 모든 국민들의 그 부를 다 뺏어갔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적개심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저는 그 최근에 신문 칼럼에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아주 겸손하게 아주 그 로우 프로파일로 여러분들이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선거 29개의 나라가 하죠. 선거한다는 건 얘기 뭔가 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적어도 국민들한 그 선거 유권자들한테 대해서 인기 없는 정책은 못 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저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서 그 캐나다에서부터 그 오일 샌드를 갖다 그 송유관을 그 통해서 저 플로리다까지 가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사님 가셨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리사 그저 아마 그 포스코 공장 건설하 다 그 중앙정부에서 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금년도는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굴러다니죠. 진짜 지금 세계 달러가 한 12조 불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5조 3천억 불이었는데 2.4배가 돈이 풀렸는데 과연 세계 실물 경제가 2.4배가 됐냐? 이거 거품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런 게 M&A 쪽, M&A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금년도에 호준 기업 1000대 기업 중에서 현 그 2조 2천억 불 M&A 한다. 그러니까 가진 현금성 자산이 2조 2천억 불인데 36% M&A 자금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도 밖에 그러니까 그 거품 가지고 그 유동성 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업을 사들일 수 있지만 또 밖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기타 예를 쏠림 현상 여기 저 태양광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한 군데로 확 쏠리면서 거의 공급관의 이익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재해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도 재해가 재작년보다 3배가 피해가 3배가 늘었어요.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 2배 정도 더 발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재해로 인해서 공급 단절이 됐을 경우에 빨리 들어가서는 그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특히 어느 시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말하자면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게 뉴노멀. 세계 소비자들, 구매자들이 실용적으로 가면서 너무 비싼 거, 품질도 별거 그렇게 특별히 좋다 할 수 없으면서 비싼, 예를 들면 일본산 안 쓴다. 그 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 좀 싼 듯 하지만은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써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옛날에는 양극단을 가던 게 이제는 실용적으로 어느 정도 품질도 되고 어느 정도 가격대는 이런 제품을 많이 쓴다는 게 이게 지금 아주 제일 확실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 우리 그 국제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 중심권으로 간 겁니다. 13등에서 7등이 된 게 바로 이 패턴.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금년도. 혼란스러우면서 새로운 어떤 그 미래 세계로 빨리 진전하고 있는 이게 명암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
명이 이겁니다. 소프트, 오픈, 스피디. 굉장히 유연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우리 세계 반도체 시장의 3.5배고 또 뭐 다른 거 한 6.6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소프트웨어 자체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한다 이거죠. 애플 같은 경우가 이번에 돈을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서는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 저 협력업체가 말하자면 근로자를 갖다 착취해서 그 돈이 글로 갔다 하는데 사실 애플이 진짜 자기 거는 그 앱스토어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딴 데서 껍데기를 하드웨어 그냥 하청 줘가지고서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 앱스토어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안 났고 돈을 벌어들인 거는 나머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웩더독이라고. 이미 조그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구매층이 그것 때문에 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협상력을 가지고 세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빨리 진전되고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은 나 요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가 많은데 조금만 있으면은 백화점은 쇼룸을 따릅니다. 모든 거는 거래는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그냥 가서 한번 상품을 보는 따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인간의 어떤 소비자 구매 심리를 맞춤형으로 들어가 준다든지 그 다음에 융복합 세계 융복합 시장이 22조 불이래.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스피디 옛날에 라디오가 5천만 대 팔리는 동안에 38년 걸렸어요. 그런데 TV가 5천만 대 팔리는 데는 13년 걸렸고 인터넷이 5천만이 이용했던 거는 4년 걸렸고 요새 페이스북이 5천만 회원을 가입하는 거 2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시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게 이미 금년도에 상당히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사회적 소통이라든지 상업적 광고라든지 모든 게 이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뀌고 있고, 소위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거의 20% 정도의 어떤 세계 시장의 결정력을 갖다가 좌우할 거다. 얘기도 있고, 착한 기업 아니면 못 살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닙니다. 해외 나가서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제는 SNS 때문에 저 기업이 과연 우리 소비자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 지구 환경 보존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확 모든 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서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부터는 미래를 많이 연구하십시오. 지금 보면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나갔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발걸음이 늦어요. 근데 미래에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시대가 성큼성큼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현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가면은 한국 대사가 늘 와서 일본 대사가 자꾸 와서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인도에 그렇게 잘 들어갔냐, 현지화됐냐 한번 강연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현지화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더 나가서 뭘 해보자. 한 가지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융복합적인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트렌드를 못 쫓아가면은 그냥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트렌드를 갖다 만일에 쫓아만 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개별 동종업체에서 다 그럴 겁니다. 뭔가 자기 걸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딴 거고. 예, 이상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로 저는 제 얘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코트라의 박민준 과장께서 인도 전문가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도 강연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